우와. 우와. 일단은 일단 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케이. 첫인상 강하게 줬어. 좋아. 이제 맨날 듣는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괜찮은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스피커를 소개하게 된 것은 사실 이 스피커의 브랜드에서 해외에서 직접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저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회사 수입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품을, 요 회사 제품을 좀 리뷰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해외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당연히 그 스피커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 리뷰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사 측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이 제품을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담 오디오에서 나오는 D3V, 여러분들 아시죠? 요새 핫한 D3V입니다. D3V를 여러분들 특징, 장점, 단점 알아가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라는 것을 이 본사, 수입사도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너가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내가 제품을 보내줄게 라고 해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받게 됐는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엽고 아담합니다. 그렇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엽고 아담한 스피커가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요거는 이제 좌측이고, 이게 우측이고 요게 좌측인데, 좌측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쓰는 제품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특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소형 데스크 모니터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용 스피커인데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데스크파이용으로 쓰거나 또는 DAW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거나 미디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데 좋은 소리가 필요하다, 나는 편집 작업을 하는데 좋은 스피커로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쪽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약간 컴퓨터 스피커, 예전에 기억나시죠? 컴퓨터 사면 스피커 항상 딸려왔잖아요. 그때 이제 파는 컴퓨터용 스피커처럼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 있는 소형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쓰는 근거리용 모니터 스피커라는 겁니다. 액티브 방식이고요. 액티브 방식이라고 하면 전원이 들어가고 앰프도 내장이 되어 있는 액티브 방식의 투웨이 방식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얘는 뭡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레디에이터라고 하는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달려있는 건데, 실제 방식은 투웨이 방식입니다. 핸드메이드 트위터 또는 핸드메이드 리본 트위터가 이 아담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아담 스피커는요, 뭘로 유명하느냐? 이 리본 트위터로 유명합니다. 리본을 이용을 해서, 리본 마이크도 사실 고가의 마이크이죠. 리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공중에서의 평판으로 되어 있는 어떤 메탈 계열의 소재가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리본은요, 보통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고출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본이 좋은 거는 알지만 내구성이 워낙 떨어져서 일반적인 제품에 쓸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담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담 오디오는요, 이러한 약하게 되어 있는 트위터를 어떻게 하면 내구성을 높이고 그 고유의 성질인 그 리본의 아주 깨끗한 고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해서 만드는 그런 오디오 회사가 아담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스피커들은 전부 트위터가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요, 얘는 1.5인치 정도의 D-Art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리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혀 있어요. 리본이 이렇게 접혀 있는 골 형태로 접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그 트위터가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저음 같은 경우는 3.5인치 저음이 달려 있고요. 이 3.5인치 저음이 앞뒤로 움직일 때
뒤쪽에서의 그 압력을 상쇄를 해줄 수 있는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좌우로 달려 있는데요.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는 단순하게 그 압력을 상쇄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더 많은 저음을 다시 리프로듀싱하는, 다시 생성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소형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내주는 직접적인 다이렉트 사운드도 조금 더 여유롭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옆에서 만들어주는 또는 뒤에 달리는 경우는 많아요. 이 레디에이터에서 재생산된 진동이 추가적인 저음으로 더 생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한 방식이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 방식인데,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좌우로 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24비트에 48kHz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SB-C로 연결할 경우에는 16비트에 48kHz, TRS 아날로그로 연결할 경우에는 24비트에 48kHz를 가지고 있는 DAC와 ADA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디지털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C를 한번 하고 DAC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C와 DAC가 겸해져 있고, USB-C로 할 경우에는 16비트를 쓰지만 ADC를 거치지 않고 바로 DAC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USB-C로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특성 같은 경우는 48kHz에서 22,600Hz, 22,600Hz의 고역까지 낼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dB의 편차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dB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앰핑 방식이에요. 바이앰핑 방식이 무엇이냐? 저음과 고음이 앰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음과 고음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앰프가 거기에 두 채널씩 돼 있어서 링크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쪽 편에 여기 저음과 여기 고음에 별도의 앰프가 되게 돼 있어요. 총 4개의 앰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 구동시키는 거 2개, 위에 있는 트위터 구동시키는 거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W 2개, 그 다음에 30W 2개가 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RMS 기준으로요. USB-C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C가 아닌 TRS 커넥터로 아날로그로 연결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요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헤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면 볼륨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요. 볼륨 컨트롤이 있으면 좋은 거는 일반적인 아이패드나 여러분들 모바일 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볼륨 컨트롤이 쉽게 되지만 DAP 같은 경우, 여러분들 DAP를 쓰시다가 USB-C 단자로 연결하게 되면 볼륨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의 DAP 같은 경우에 볼륨 제어가 USB-C로 연결할 경우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볼륨 노브가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연결했을 때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으로 볼륨 조절하는 것보다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볼륨 노브가 앞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단을 보게 되면 어쿠스틱 보정을 할 수 있는, 룸 보정을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해서 스탠드에 놓을 때, 그 다음에 벽 쪽에 붙여놨을 때, 그리고 좌우 코너에다가 몰아놨을 때의 그 베이스의 증가 양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 위, 지금과 같은 데스크 위가 데스크의 반 사이에서 중음역대와 중저역대의 저음이 부밍되는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데스크 반사를 위해서 작은 데스크냐 큰 데스크냐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룸에 대해서, 지금 여기와 같은 데는 룸이 좀 잘 트리트먼트가 돼 있는 방이니까 이런 데는 고음이 조금 적게 나와요. 그래서 고음이 조금 잘 나오게 하려면 트리트먼트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면 기본적인 저음이 나오고요. 중간만 트리트가 됐다, 모더레이트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할 수 있고, 트리트먼트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고음이 좀 많이 반사되는 장소일 테니까 고음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선택, 어쿠스틱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선택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스탠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탠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뺐을 때에는 밑에 쪽에 스레드가 있어서 그 8분의 3인치 스레드에다가 꼽아서 마이크 스탠드 같은 데 꼽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패드가 있어서 그냥 평평하게 놓더라도 진동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요. 얘 같은 경우는 USB-C 케이블도 주고요. USB-C에서 A로 변환해주는 젠더도 포함이 되어 있고 두 스피커 간에 링크 케이블 제공해주고 기타 전원 케이블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C 케이블 안 주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우징 같은 경우는요.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그래서 PC ABS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뭐 메리트를 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크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스탠드를 이렇게 빼고 보게 되면 200mm입니다. 20cm. 예, 20cm. 20cm의 앞뒤가 150cm고 폭이 115cm. 그러니까 110c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15가 아니라 115mm. 200mm, 200mm, 115mm, 150mm. 그러니까 20cm, 11cm, 앞뒤로가 15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를 갖고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런티가 특이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2년의 워런티를 기본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3년의 워런티까지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년의 워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은 45만 9천 원으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공동 구매하거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협찬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아담 이 본사에서 스피커를 보내주셔서 그거에 감사해서 이 리뷰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놓고 왔을 때는 이거보다 크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거보다 한 이만큼 위아래 더 길고 조금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5인치 드라이버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를 봤습니까? 라고 하면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컴팩트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얘가 블랙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약간 좀 폭을 좁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작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작아 보이고 제 손 크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모니터 위에 노트북 위에 좌우에다가 이렇게 딱 컴퓨터 좌우에다 놓기에 되게 적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있는 이 볼륨 노브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되는 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겠죠. 예, 디자인적인 요소가 너무 이거 너무 PC 스피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전면에 있는 이 볼륨 노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세 번 누를 때의 어떤 기능적 변화가 있는데 그 매뉴얼 꼭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좋더라고요. 이 전면 노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반대편 스피커 뒤에 보게 되면 이 노브를 어떻게 버튼이 어떻게 동작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뮤트가 되고 뭐가 셀렉트가 되고 인풋을 바꿀 수 있고 하는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지? 매뉴얼 봐야 되나? 했을 때 그러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스피커를 딱 뒤를 돌려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그런 전면 볼륨 노브 및 컨트롤 노브를 앞에다가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USB-C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크기의 제품들이 USB 연결 단자가 있는 애가 있고요. 없는 애가 있습니다. 예,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장점에 놓은 겁니다. USB 보통 B, 그렇죠? B 커넥터를 보통 놓고 USB-A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USB-C 대 USB-C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C2A 젠더를 줘서 USB-A와 USB-C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제품은 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더라도 그러니까 DAC와 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더라도 컴퓨터에 바로 연결했을 수 있고요.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서 음악적인 작업, 편집 작업을 해야 될 때 얘 2개 가지고 가고 노트북만 있으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어디든지 작업실이 될 수 있도록 변환할 수 있다는, 별도의 덱이 없어도 잘 쓸 수 있다는 USB-C 단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부터는 그냥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로 다 올려놓고선 하도록 하고요. USB-C로 지금 동작하게 되어 있고 TRS 밸런스 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제품이니까 확실히 밸런스 입력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할 수 있는 링크 케이블이 있고요. 좌우. 이 케이블은 그렇게 안 길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스피커 크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작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쵸? 이 스피커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2개를 이렇게 너무 떨어뜨려 놓고 쓰지 마라. 어차피 근거리에서 한 1m 이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원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방진을 할 수 있는 고무를 스티커 형태로 해서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그냥 이렇게 끼면 돼요. 끼면 이렇게 놓는 순간에 각도가 맞아요. 트위터의 각도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컴퓨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제 귀를 향해서 트위터가, 그 아담 스피커 하면 리본 아니겠습니까? 리본 트위터가 저를 딱 바라볼 수 있게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와. 일단은 일단 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케이. 첫인상 강하게 줬어. 좋아. 이제 맨날 듣는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왜 맨날 같은 곡만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맨날 같은 곡을 들으세요? 정말 이 곡을 수천 번, 정말 어떻게 거짓말 좀 붙이면 한 10,0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지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듣자마자 알아요. 이 스피커가 뭐가 잘못됐구나. 듣자마자 이 스피커는 뭐가 약하구나. 듣자마자 이 스피커는 이거 표현을 되게 잘하는구나. 이게 되려면 같은 곡을 진짜 수천 번을 들어야 돼요. 수천 번을 듣고 그 곡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 그게 어느 정도 각도에 있는지, 어디서 무슨 이벤트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 곡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가 여기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곡들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곡을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만 딱 들으면 이제 그냥 파악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귀로만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곡을 정말 많이 들으면, 레퍼런스 곡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말 많이 들으면 듣는 순간에 압니다. 딱 듣자마자 하고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맨날 듣는 거부터. 야. Brandy in a diamond glass. 와씨. 와, 진짜 강자가 나왔네요. 예, 진짜 강자가 나왔네요. 솔직히 이 제품 리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사전 지식이 없어요. 지금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해서 국내에 수입원이 저한테 보내준 거고요. D3V. 이 제품에 대한 아무 선입견 없고, 사실 가격도 몰라요. 저 검색도 안 했어요. 가격 검색도 안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딱 듣고 있는 건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사이즈는 일단 작아요. 굉장히 작고요. 소리는요, 큰 스피커 소리가 나옵니다. 와, 완전 예상 바뀝니다.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음이 나왔습니다. 3.5인치에서 3.5인치 이렇게 요만한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저음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비슷한 것들을 좀 리뷰를 했을 때 모 제품들은 억지로 좀 프로세싱을 좀 과하게 해서 그렇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튜닝이 어느 정도 들어갔겠죠. 하지만 얘의 특징은 어쿠스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다 옆에 있는 레디에이터, 좌우에 있는 패시브 레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음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진짜 어쿠스틱적, 물리적으로 더 증폭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양쪽으로 레디에이터가 있어요. 양쪽으로 패시브 레디에이터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져봤을 때 들어가는 거 보니까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클로저의 가운데에 있는 저음 드라이버가 앞뒤로 움직일 때 뒤에서의 압력이 생깁니다. 뒤에서의 반대되는 압력. 드라이버가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 뒤는 이제 팽창을 하면서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앞쪽은 압축이 생기고 뒤는 팽창이 되는데 팽창을 할 때 그 드라이버를 앞으로 못 나오게 당겨지는 그런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상쇄를 해주는 레디에이터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레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 뒤늦게 파형을 다시 한번 흔들면서 재생을 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주는 애를 옆에 있는 레디에이터가 한 번 더 보강을 하면서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드라이버 외에 패시브하게 동작하는 레디에이터가 한 번 더 증폭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하나 정도 놓죠. 드라이버 하나에 레디에이터 하나 정도 놓는데 드라이버 하나에 지금 같은 사이즈의 레디에이터가 2개가 달려있어요. 좌우로. 2개가 달려있고 음악을 들 때마다 좌우로 팡팡팡팡 하는데 마치 드비 할레 스피커가 좌우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상 외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은 저는 고음을 생각했다가 이게 고음이 아니야. 첫인상이 저음이야. 이 사이즈에서 이런 저음이 나오나?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프로세싱을 통해서 내는 저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듣기 좋은 저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우 이펙트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딱 듣고 우와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확실한 효과는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제가 듣고 느꼈던 거는 명료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놀란 거는 미드 소리입니다. 미드 소리가 특히 남성 보컬의 미드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여기 잡힙니다. 가운데에 미드 소리의 남성 보컬이 너무 선명하게 딱 잡히는데 이쁘게 잡히네요. 굉장히 이쁘게 잡히네요. 특히 중음에서의 명료도였어요. 중음에서의 명료도. 특히 남성 보컬이 얘기하는 그 약간 노래할 때 그 음상이 바로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딱 잡혀있는 그런 명료도가 딱 있었어요. 앞에서 보이스가 딱 맺혀지면서 음상도 잘 맺혀지면서 중음에서의 명료도가 딱 잡히는데 남성 목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료도를 갖고 있는 애가 이 정도 클래스에서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좀 되게 막강하다. 예, 되게 막강한 좋은 장점이 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아담의 트레이드마크죠. 예, 아담의 트레이드마크 고음의 소리입니다. 예, 아담 오디오는 이 리본으로 되어 있는 이 고음의 소리는 다른 제품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계열이나 뭐 메탈 계열로 되어 있는 컴프레스 방식의 트위터 또는 돔 방식의 트위터인데 실크 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메탈 돔도 있는데 이런 돔 방식의 트위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본이라는 그 고유의 특징이 되게 이쁘고 부드러우면서 깨끗하면서 명확한 소리가 나오는 게 이 리본 트위터예요. 이 리본 트위터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쓰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구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금방 못 쓰는 스피커가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은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구성도 올리면서 리본 특유의 그 사운드를 만들어낼까를 지금까지 연구 노력해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작고 귀여운 스피커에도 그러한 리본 트위터를 탑재를 했다는 것이죠. 디아트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이 트위터 1.5인치 트위터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반 실크돔이나 뭐 일반 메탈돔이나 아니면 메탈 컴프레스 방식의 그런 스피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공간감 표현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공간감 표현이 되게 뛰어나요. 뎁스 표현이라고 하죠. 음상의 앞과 뒤, 아까 지금 피아노 딱 나오는데 이 피아노의 울림에서 피아노도 어느 정도 뒤로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피아노의 울림이 뒤에 이렇게 쫙 남아있는 그 표현이
요 잠깐 얘기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표현 능력, 특히 좌우 스테레오에서 요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 뒤에 있는 소리들, 특히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울림이 이 뒤쪽으로 쫙 있는 스테이지 위에서 악기들의 표현과 이 울림의 표현이 요 스피커 뒤쪽으로 쫙 펼쳐지는 그 소리가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물론 이 니어필드로 클로즈로 해서 가깝게 듣는 스피커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표현이 좀 잘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 특히 100만 원 이하대에 있는 작은 스피커에서는 그런 표현이 조금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안 되는 건 사실이고, 특히 이런 3.5인치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애들에서는 그런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급 대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스테이지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해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 장점은요, 뭐니 해도 저는 생각할 때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금액을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 이 정도 가격은 해야지. 지금 보면 한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정도 가격은 해야지. 확실히 클래스 차이가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 전에 했던 이 컴팩트한 애들, 작은 컴팩트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비싼 애는 있어요. 훨씬 비싼 애도 있었지만, 최근에 했던 제가 좀 저렴한 모델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인치 사이즈, 3인치 사이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근데 걔네들하고는 급 차이가 느껴졌어요. 클래스 차이가 탁 느껴져서 제가 그래서 좀 가격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렇지, 이 가격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저렴한 제품들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에서의 음상은 잘 잡히지만, 그리고 스테레오 양쪽 끝은 되지만 이 중앙과 이 살짝 이쪽 45도 뭐 이렇게 30도 요런 데에 있는 음상이 되게 흐리멍텅하고 뎁스 표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데 가운데는 또렷하고 양쪽 끝은 잘 표현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스테이지가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저렴한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약간 프로세싱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소리를 좀 만들어내다 보니까 프로세싱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EQ라든지 프로세싱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표현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기본기가 일단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로세싱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 패시브 레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음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어쿠스틱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세싱 쓴 게 아니에요. 인클로저의 어쿠스틱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기본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기본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리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클래스 차이는 느껴져요. 네, 클래스 차이가 탁 올라간 느낌이 확 듭니다. 클래스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작은 사이즈에서는 정말 괜찮은, 이 정도면 사실 이거의 2배 정도 금액하는 애 있잖아요. 그 2배 정도 금액하는 애를 막 쫓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 밑에 있다? 그 정도의 소리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보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사운드이긴 합니다. 또 계속 들어볼게요. 가격을 모르고선 들었을 때에도 깜짝 놀랐지만, 가격을 알고 들었을 때에도 얘는 가성비다. 제가 볼 때는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격보다는 한 50% 이상?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가격이 되더라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성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의 윗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자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하나 위에 있는 형님들이 너 얘 봐라, 요놈 봐라, 요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든 가성비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앞에 있는 볼륨 노브입니다. 이 디자인적인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펑션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펑션으로서는 되게 좋고, 이게 있음으로써 편하게 쓸 수 있고, 특히 뭐 이어폰 단자도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불도 들어와요. 불도 들어오니까 좀 그런 거는 있는데, 글쎄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조금 이런 거 차라리 옆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요 위쪽에 터치로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물리적인 버튼을 조금 PC 스피커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았을까? 훨씬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일반 사람들, 특히 이 정도 크기의 스피커는 프로들이 쓴다기보다는 요새는 프로슈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 제품을 컨슈머가 쓰는 경우, 데스크파이라고 해서 이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로 음악도 즐기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영화도 보는 그런 세대들한테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단점으로 뽑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24비트에 48kHz가 이제 맥스라는 그 부분입니다. USB-C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게 되는 거죠. 24비트에 48 또는 16비트에 48로 쓸 수 있는 ADC와 DAC가 내장되어 있다. 또는 이 안에 있는 DSP, 어떻게 오디오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 DSP가 24비트에 48kHz이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게 프로 쪽에서는 그렇게 그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쪽에서는 이게 24비트 48kHz면 방송국 HDTV의 스탠다드입니다. 영상의 스탠다드입니다. 영화의 스탠다드 포맷이 24비트 48kHz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품들, 뭐 하이파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이 디지털 인터페이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96kHz가 아닌 192kHz, 384kHz까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이런 거 뽑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나 뭐 영상이나 영화나 다 24비트 48kHz로 듣는 겁니다. 그거 이상 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건 아니면 뭐 다운받아서 음악을 듣건 영화를 보건 넷플릭스에서 보건 애플 TV에서 보건 거의 대부분이 90%, 90몇 %가 될 거예요. 24비트에 48kHz가 거의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스펙에 대해서 막 피끼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실 소리적으로는 얘의 단점, 이 가격에서 기준입니다. 50만 원 정도의 스피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소리적인 단점은 제가 볼 땐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인상이 베이스가 뻥뻥 나와서 우와 베이스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놀랬는데 그런 임팩트는 있습니다. 와우 이펙트는 있어요. 와 저음이 이렇게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저음이 부밍하게 부드럽게는 나오는데 선명도는 조금 떨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음 드라이버가 내주는 거에 레디에이터가 한 번 더 증폭을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음입니다. 네, 저음이 굉장히 인상적인 저음은 맞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저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3.5인치 드라이버에서 내주는 것을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다시 증폭해서 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하나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남아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갖고 패시브 레디에이터가 동작해서 소리를 내는 1차 소리를 내고 2차로 증폭해서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음이 딱딱 떨어지는 저음이 안 나와요. 예, 단단한 저음이 아니라 약간 물렁하고 좀 퍼지는 저음입니다. 이거를 이 정도 스피커에서 야 그 기준을 갖다 대냐?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음은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서브우퍼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저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들의 기준에서 만약에 나는 그래 50만 원짜리 스피커를 사더라도 좀 단단하고 정확하고 탁탁 달라붙는 저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진 않습니다. 풍성하고 부드럽고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헐렁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가 레디에이터를 써갖고선 증폭해서 어거지로 만든 베이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걔네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는 나옵니다. 확실하게 차원이 다른 사운드는 나오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가 비교를 한다면 이 저음이 굉장히 잘 나와서 5인치나 뭐 6.5인치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타이트하게 짝짝 달라붙는 저음과 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인치수 큰 게 깡패긴 하죠. 인치수 큰 게 깡패긴 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거 단점으로 놔도 안 돼. 왜냐면 3.5인치에서 그 저음 나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3.5인치에서 그 저음이 나오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면 네, 하긴 그러긴 하죠. 그 저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저음이 조금 아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야, 너 지금 짜장면 시켰는데 내가 탕수육 주잖아. 근데 이 탕수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밖에 제가 볼 때는 소리적인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고 괜찮은 제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아담 스피커, 아담 오디오의 이 D3V는 아담 본사에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담 본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제품은 또 국내 수입원을 또 그분이 국내 수입원한테 얘기해서 야, 이 사람한테 물건 좀 보내. 그래서 국내 수입원이 사실 보내주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좋게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올해는 스피커 리뷰를 많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올해는 좀 스피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늘려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뭐 이런 뭐 광고 이런 거 붙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같은 거 붙이지 않았고, 정말 순수하게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 클래스에서 특히 이제는 50만 원대를 봐야겠죠. 50만 원대에서는 상당한 가성비 제품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클래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20만 원, 30만 원대랑 비교해서 어떻게? 걔네들하고는 차이가 확 나요. 20만 원, 30만 원대 있는 애하고는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50만 원대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그 50만 원대에서 예를 들면 3.5인치를 달려있는 애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클래스가 남달라요. 얘는 한 1.5배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음 쪽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중역에서의 명료도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그 좌우 스피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그 음상과 그 뒤쪽으로 펼쳐지는 스테이지 위에서의 그 사운드들에 대한 표현은 동급에서는 아주 대단할 정도로 잘 표현되는 그런 스피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좋은 기회로 아담 오디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